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카오산 로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찾는 이유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백패커들의 성지다. 여전할지 많이 변했을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짐을 먼저 풀고 좀 돌아다녀 볼게요. 카오산 스테이션, 여기 바로 앞에 이 여행사가 붙어 있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키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돌아다니기 전에 밥을 먹읍시다. 지저분한 요소가 많지만 여유로워서 좋아.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 거냐면, 팟타이가 약간 상징적인 음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족발밥을 먹어요. 태국식 족발이 있는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볼 겁니다. 코쿤카. 음식이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게 고기도 고기인데 이 같이 나온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깔려있는 게 너무 맛있다. 너무 좋은데? 맛있네. 깔끔하게 이제 가봅시다. 한적해서 좋아요. 진짜 좋다. 아 배불러. 오랜만에 찾는 카오산입니다. 카오산은 확실히 밤이 더 화려하긴 한데 낮치고도 좀 조용한 느낌이긴 하네요.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약쟁이 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약쟁이 집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는 집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합법이라서 그런가? 휘황찬란하게 구성을 해놨어. 우선 제가 카오산에서 해볼 건, 일단 1번은 와펜을 살 건데 캡 모자 중에 요게 있어요. 근데 요 가운데 여기 검은 네모가 벨크로여서 벨크로로 붙일 수 있는 한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와펜이 있나를 한번 찾아볼 거고, 두 번째는 카오산 이후의 일정이 화이강의 다리여서 투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여기 와펜들이 있습니다. 벨크로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아 이게 벨크로 타입을 찾기가 힘드네. 안에 어디는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없네? 없어.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쿠키를 파는 데는 많은데. Hello? Do you have a type of velcro? Sorry? Velcro type? Like? Velcro type? Like this one. No have. Sticker on here. 오케이. 땡큐. 없습니다. 없어요. 벨크로 타입의 플래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는 와중에 카오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선은 태국이 어떻게 관광도시가 됐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태국에 주둔을 했었고, 이때쯤에 갖춰진 인프라가 7, 80년대 때 태국 관광청에서 미소의 나라라는 슬로건 하에 태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또 서구권 히피들이 버스를 타고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쪽으로 동쪽으로 오는 그런 문화들이 유행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서구권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국가라는 이런 다양한 관광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뭐 밑에 말레이시아, 지리적으로 가기가 되게 편해서 여기가 하나의 허브가 된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인프라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카오산 로드 같은 경우는 방콕이 지리적으로 강을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강을 중심으로 교통이 되게 편리했었기 때문에 여기 카오산 자체가 되게 그런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그걸 기반으로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때 당시에 백팩을 메고 다니는 백패커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여행을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런 선배님들이 되게 값싼 숙소와 값싼 음식들을 즐기면서 다음 여행들을 계획하고 여행 동료를 얻거나 여행 계획이나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낭 여행자의 성지가 되고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의 허브가 된 건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가 201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사실 거의 끝물이 아니라 끝이지, 내가 갔을 때. 여기 동대문 있다. 카오산 로드에서 되게 유명한 동대문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되게 유명해요. 한국 배낭객들에게는 약간
약간 성지 같은 개념이긴 했지.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카오산이 뭐 특정 국가를 여행하기 위한 허브거나 다른 어떤 주변에 가까운 서원들을 가기 편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뭐 여행자들의 성질에 거기 가면 외국인도 많고 되게 잘 어울리고 잘 놀고 재밌어 라는 그 과거에 세팅된 아이덴티티 때문에 많이들 오셨다가 많이들 실망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카오산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백패커들이 잘 없어.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많지만 여기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면 자본이 들어오고 돈을 벌기 위한 이런 협회로 굴러가다 보니까 사실 그 매력의 요소 자체는 거의 다 빠졌는데 이전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10명이 오면 백패커는 한 2명쯤 되고 나머지는 다 캐리어를 들고 여기에서 가난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카오산을 방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자유롭고 여유로운 문화들이 좋으니까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걸 텐데, 근데 이게 비율이 깨져버리니까 카오산의 매력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 제대로 못 겪어본 그런 경험이고, 오늘 잡은 숙소가 7,000원? 6,400원쯤 되는 숙소예요. 여기서 가장 싼 숙소 중에 하나를 하루를 잡았는데 찾아보니까 30년 전에는 한국 돈으로 500원을 주고 잤다고 해요. 몇십 년 전에 갔었을 때 진짜 500원에 자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여행 계획 공유하고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관광객이 만들어낸 문화를 관광객이 없앴어. 어쨌든 한 4-5군데를 봤는데 벨크로에 붙일 수 있는 플래그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 아직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라 좀 한적합니다. 옛날보다 사람이 더 줄긴 줄었다. 다 위드밖에 없습니다. 그냥 태국에서 초록색을 보면 다 그냥 거의 대부분 위드라고 생각해야 돼. 그거 말곤 돈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겠지? 너무 아쉽다. 정말 구석구석 다 뒤져서 한 11개? 12개 정도의 가게를 돌아다녔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그냥 오버로크 쳐야 되는 것들만 있고 나라마다 바꿔가면서 국기를 달고 싶은데 없어. Hello, do you have any types of velcro? This one? Maybe. No? It's okay. Thank you. 여기 마지막이다. 여기도 없으면 포기할래. Hello. Welcome, maybe. Don't have. Okay. Thank you. 어렵다. 포기. 아씨. 가게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돌아다니긴 하는데 다리만 힘들고 발품만 팔고 있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한때 여행객들한테 유명하던 게 이제 백팩에다가 오버로크를 쳐서 자기가 어느 나라를 다녔는지 티내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오버로크는 너무 촌스럽고 모자박에다가 한번 빡 받고 돌아다니다가 그 나라 나가면 딱 떼고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이 모자를 산 건데 없어. 한 20군데 돌아다닌 것 같은데 쉽지 않다. 맥주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 왔으니까 맥주는 먹어야겠고. 한 1시간 걸어다닌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다. 늙은 건가 이제? 배낭여행하기엔 너무 늙어버린 걸까? 사이관 가는 투어 프로그램이 얼마인지 그리고 구성이 얼마인지를 좀 한번 볼게요. 이제 맥주도 먹었고 회도 젓고, 여기 또 있네. 이거 어떻게 끊을 수가 없네. 계속 확인은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없으니까 이쪽에 투어 하는 데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한 군데를 가봐야겠다. 사실 혼자서 배낭여행할 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런 데 가서 상품만 봐도 나쁘진 않아. 내가 가려는데 리버카이랑 맞긴 한데 트레킹이 꼬여있네. 그리고 여기는 코끼리를 탄다. 코끼리 타는 건 좀 싫은데 일단은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첫 번째를 물어봤는데 원데이가 있고 투데이스로 가는 투어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차피 안 할 거기도 했지만 별로 안 내키는 건
그 투어에 둘 다 코끼리를 타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코끼리를 탄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 둘 다 별로인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었던 헬파이어 패스라는 구간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지나가는 구간만 지나가고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을 했던 그 장소는 안 간다 그래서 1박으로 했었을 때 대략적인 가격이 5,500바트 정도였거든요. 한 군데 정도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낮에 봤던 동대문 여행사에 가서 한국 분들이랑 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대문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인데 옛날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 조용해졌네. 종종 걸음으로 걸었어야 됐던 그런 길인데 도로가 되게 여유로워졌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약간 여행자들의 상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2010년도 초반?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제 생각에는 좀 끝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오산을 올 이유가 있을까? 옛날만큼 뭐 백패커나 이런 2010년대 초반에 왜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찾아보고 공부해본 바에 비하면 모든 거랑 네. 모든 거랑 많이 변했다. 80년대, 90년대 이때에 비해서는 상업화가 많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든 상태로 왔었거든요. 아니 어느 나라든지 변화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걸 보고 아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변했다, 가격도 달라졌다. 아 여기도 이제 끝물이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이번에도 오랜만에 와보고 나서 되게 놀란 게 대마가 합법화가 됐잖아요. 많이 없어졌어. 아 그래요? 대마 파는데 아니면 뭐 그냥 클럽처럼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데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옛날처럼 뭔가 좀 여행과 관련된 소스를 얻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기가 그냥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됐었기 그죠. 때문에 그때는 뭐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듣고 그치. 뭐 발품 팔아야지. 지금은 인터넷이 바다자 얼마든지 검색으로 네, 맞아요. 최신적으로 가볼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지. 흐름의 변화가 그렇게 된 거야. 네 맞아요. 상업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여기 카오산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게 여행자들은 계속 와. 지금 손님의 어린 조카들이 성인이 돼서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여행을 나온다 그러면 카오산을 오게 된 거야. 아직까지 숙소, 먹는 거, 여행 모든 인프라가 여기가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저렴하고 그건 안 변해. 여기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그럼 다른 나라 넘어가기도 편하고. 형편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은 호텔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게스트하우스 오는 거. 그죠. 여기 호텔 되게 많이 생겼죠. 많이 생기지. 왜? 여기 카오산에 오고 싶은데 좋은 호텔이 없어서 안 왔던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호텔이 다 꽉꽉 차는 거야. 비싸도 뭐 3, 40층짜리 아주 고급 호텔 요금에 준해서 많아. 그래도 방이 없어. 방이 없어도 못 들어가. 수요는 넘쳐나니까 이 동네 있고 싶단 말이야. 오고 싶은 애들은 많으니까. 그럼 그다음에 시내 호텔은 해만 넘어가면 껌껌하고 볼 게 없잖아. 주변에 마사지 가게랑 맨 밑이 삐끼 있는 여자애들이 헬로 하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붙이고. 자 여기는 그런 데는 또 없어. 맞아요. 다 그런 건져. 것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다 오픈바야. 마사지도 건져. 맞아요. 그다음에 노점에 앉아서 새벽 1시 2시까지 술 먹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동네. 안전하. 아 그렇게 보면 또 그게 매력이구나. 그 맛에 재벌그룹 사장단이나 고위 공무원들도 여기로 와. 기울어져가는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 먹고. 한국에서 그런 거 하면 욕먹지. 여기서는 뭐 여행이니까. 먹는단 말이야. 그럼 그래서 전혀 뭐 여기는 없어지거나 쇠퇴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 여행자들도 이 씀씀이가 달라요. 마음 놓고 팡팡 옛날처럼 못 쓰지. 큰맘 먹고 나왔는데 길거리 음식 먹고 손은 잡고 마사지 받고 투어비는 많이 올라서 안 하고 발로만 좀 몰아다니고. 그렇지. 그러고 가는 거야.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95%가 문 닫았어. 난 여기 장사인 우리 아줌마들도 밥은 먹어야 되고 현지인들도 갈 데가 없지. 대부분 다 문 닫았어. 문 열었냐? 하루에 20, 30통 전화가 오니까 문 열고 아줌마들도 밥은 먹고 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고 장사해라.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낸시
딸내미랑 차 끌고 지나가다가 인사한다고 대화하면서 문 좀 열어라. 그래서 할머니가 문을 열어줘서 나랑 조명이 마주보고 환해지니까 이제 하나 둘씩 문 열어. 깜깜했거든. 진짜 을지년스럽고. 아예 요 골목 대장이셨네. 뭐 다 문 안 닫아. 아니 안 열었어. 그때 뭐 나만 고생하나 다 고생한 거야. 코로나 직전에 오픈한 사람들은 기다가 문 닫고.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4월 1일이면 24년. 이제 3개월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 좀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의 친구들 있잖아요. 여행해볼래 하는. 코로나 이후에 여행 패턴이 바뀌었어. 백종원의 길거리 음식, 보상 심리도 호텔 잡고, 그 다음에 마사지 받고, 투어는 비싸서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기 끈적이 국수, 거기는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한참 찍어줬고, 여기 나이서의 천만 유튜버 지양이 4월달에 찍었고, 그런 거 먹고 다니는 거죠. 뭐 이런데 저런데 다 다니면서 먹고 다니고. 유튜버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다니는데 그냥 따라다니는 형태의 여행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여행자들이. 옛날엔 있어도 아껴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 옛날에 있으면 있는 대로 썼지. 아 그래요? 경기가 좋았으니까. 한국 가서 또 벌 수가 있으니.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한국 가서 못 보니까.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대문에서 하는 투어도 프로그램 자체는 동일한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워낙 또 한국 친구들한테 친절하셔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어디인가 가고 싶으면 차라리 택시를 대절해서 원데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뭐 인터뷰도 우연찮게 또 말씀을 좀 들었는데, 뭐 덕분에 한국식 아메리카노도 한 병 받았습니다. 또 이런저런 여행에 대한 뭐 의견을 전설로부터 간단하게 좀 들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정말 공감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인터넷 어플이 되게 많은 것들을 대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오산 로드의 매력이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숙소 인터넷으로 다 찾아볼 수 있어. 뭐 아고다, 뭐 부킹닷컴, 뭐 많잖아. 교통편? 마찬가지로 여러 앱들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먹는 거? 구글 맵만 찍어도 사실 다 나오는 수준이어서 평점 괜찮은 것들 중에 취향 따라 골라서 하기만 하면 되고요. 관광지도 사실 가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나도 지금 GPT까지 같이 활용해서 서치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행객과 교류를 해야 되나? 그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력은 사람인 건데, 이 여행자의 소울이 그리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오는 게 맞는데, 그냥 외국인이 만나고 싶은 거면 틴더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호스텔 월드 뭐 이런 앱에서 차라리 조직을 짜서 같이 여행하는 그룹을 찾는 것도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카오산의 옛날 매력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졌어.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곳이다 보니 망한다라고 하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여기가 가장 여행으로서는 늦게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모르지 뭐. 이미 이 정도면은 투어를 더 찾아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적당히 들어가 볼게요. 카오산은 여전히 정신없고 여전히 시끌벅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 다시 숙소로 가는 길 깨달았습니다. 꺼냈어. 아씨 너무 시끄럽잖아. 라이브가 다 없고 픽들이 졸라 커서 여기 스피커 봐. 그냥 지나갈 때 저 우퍼 소리만 들리니까 너무 낭만 없고 재미없어. 아 어렵구만. 사장님 말씀처럼 안 변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그래도 카오산이니까 이길까? 발 마사지나 한번 조지고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발 마사지인데 이제는 300바트씩 하네. 200바트면 안락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루에 3 마사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은 태국도 QR이 잘 돼 있어서 땡큐. 요 코치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카오산 로드를 좀 둘러봤는데 개인적인 소감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했던 카오산 로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좋아할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또 오지 않을까?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잘 오늘을 마무리했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기차를 타러 가야 되니까 얼른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